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인데요. 요즘 여성분들이 2030 남성들에 대해서 너무 계산적이다. 너무 야같다. 예전에 70년대생 영포티 오빠들 같은 경우는 밥값도 다 자기들이 내고 결혼할 때도 본인들이 여성들한테 크게 부담을 안 지우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와이프들한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면서 내무부 장관님을 하고 모시는데 요즘 2030들 애들은 너무 계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요즘 젊은 남성들 의견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연 같은 거 하나 있을까 찾다 보니까 한 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읽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 남녀 결혼 시장의 한멸을 느낍니다. 지인 소개팅, 불라, 어플 만남을 할 때마다 여성분들의 사고방식에 한멸을 느끼고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요즘 남성분들 중에 정말 한멸 느끼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이 좋으신 분이에요. 회계사이신 것 같은데 키는 184. 어이구 그러면 정말 키가 크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상대방 키는 162 이상을 원한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평균 키 정도인 거죠. 평균 키보다 좀 컸으면 좋겠다. 그 정도면 뭐 내가 봤을 때 무리한 요구는 아닌 거고 뭐 167, 170 이 정도면 좀 무리할 수 있더라도 이 정도면 그냥 노멀한 요구죠. 학벌, 본인은 서성한 나왔고 상대는 중경외시 정도를 원한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한 단계 정도 밑을 한 거잖아요. 이제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순으로 가니까 뭐 이 정도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과도한 요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외모, 저는 객관적으로 괜찮고 치뿔도 없을 때부터 이쁘신 분들 많이 만나왔고 어플도 높은 등급이 나오고 비슷한 수준을 원합니다. 외모가 좀 괜찮은 외모를 원하시는 거네요. 평균보다는 좋은 외모. 아무래도 키도 크시고 뭐 외모도 괜찮다고 하니까 뭐 원래 끼리끼리 만나니까 뭐 요것도 제가 볼 때 과도한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업, 저는 전문직이지만 회계사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전문직이 아니어도 삼성전자, 스크 정도, 여기서 스크라는 게 SK 말하는 거죠. SK그룹 정도에 있는 대기업이면 좋겠고 롯데급은 제외. 대기업이라도 롯데가 조금 급여가 작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했으면 좋겠고 기피 업종은 사무관외 공무원, 간호사, 교사, 스튜디오스 좀 요초 쪽을 좀 싫어하시는 거네요. 요초 집단들 그런 특징이 보이고 뭐 대기업 정도라고 한다면 뭐 과도한 요구도 아니죠. 한 단계 정도 밑에 등급인 거니까 뭐 이 정도도 과도한 요구 아니고 재산 일단은 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연봉은 한 1억 4천 정도라고 하고요. 앞으로 상승 기회가 더 많습니다. 연봉이 저보다 많이 떨어진다면 다른 게 괜찮았으면 합니다. 연봉이 적더라도 뭐 외모라든가 뭐 아니면 뭐 학벌이라든가 뭐 등등 다른 게 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뭐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 뭐 이 정도면 뭐 과도한 요구는 또 아니죠. 조금이 아니고 많이 떨어진다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자로 했을 때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면 좀 그거는 좀 그렇다 이런 뉘앙스 같고 나이는 저는 30대 초반이고 연하면 상관없습니다. 어이구 남자 나이 전문직에 30대 초반이면 정말 좋은 나이죠. 당연히 연상 미쳤다고 만나요. 연하 만나니까 문제 없는 거고. 자, 그런데 소개팅 중에 저에게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상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들 저보고 계산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답을 한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럼 저는 반대로 이상형을 물어봅니다. 여자들한테. 수십 번의 만남으로 수집한 빅데이터에 의하면 모든 여성분들은 이상형을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뭐, 자상한 사람, 진중한 사람,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사람. 그럼 혹시 정말 자상하고 진중하고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연봉이 더 적은 사람도 만날 수 있겠냐 하면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 또 자세히 캐물으면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자기보다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뭐 거의 모든 여성들이 막 거의 95%, 90, 그러니까 전문직급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의 1티어급의 여성들을 제외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본인들보다 위에 남성이 별로 없으니까 약간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여직원 같은 경우도 보통 위로 보거든요. 위로 보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 케이스가 맞는 거죠. 자기보다 돈을 잘 벌고 자기보다 직업이 좋아야 되고 학벌도 최소한 자신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거 거의 뭐 디폴트 값이죠. 디폴트 값. 그리고 키는 어떠냐? 본인이 키가 작기 때문에 상대 키는 컸으면 좋겠다. 180 이상. 본인이 키가 크니까 상대 키는 컸으면 좋겠다. 180 이상. 뭐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거죠. 이제 키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내리면 한 178. 이제 나이가 조금 더 올라가면 175. 나이가 조금 더 먹으면 170. 요리 가더라고요. 20대 때는 보통 뭐 본인들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 180, 170 여기서 많이 끊긴 끊더라고요. 자, 그리고 위 상황은 직업, 학벌, 연봉, 키는 다른 게 뛰어나도 절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지. 요게. 특히 이제 직업, 소득, 학벌, 이거는 절충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뭐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기본 경제적인 조건,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이는 어떤 뭐랄까요, 이미지, 가오, 이런 거는 또 절대 타입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누가 더 계산적인 건지. 저는 저보다 모든 항목에서 한 단계 아래까지는 절충을 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상향만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제 주위에 결혼하신 선배 회계사분들 와이프는 대부분 전업주부입니다. 보통 이제 같이 맞벌이 하다가 결국은 전업주부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전문직 와이프분들은 좀 이런 케이스가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배 회계사들 남편은 모두 전문직. 그러니까 여자 전문직은 이제 일반 대기업보다는 전문직만 만난다 그 말인 것 같네요. 여기도 결국은 상향혼만 한다는 거죠. 대신 남자 같은 경우는 상향혼이 아닌 경우도 많다 이 말하는 겁니다. 남녀의 인구수는 5대5인데 5대5는 아니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본다면 여자 100명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10% 정도 남자가 더 많아요. 자,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상한 거라면 편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밑에 댓글 내용도 뭐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성분들이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 말씀대로 봐도 이분이 과도한 요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키도 정말 이자들이 좋아하는 키고 인물도 괜찮다고 하고 소성안 나왔고 전문직이고 소득도 많고,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도한 요구가 아닌데 여성들의 반응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산적이대요. 너무 따진대요. 여자들이 더 따지지 않을까요? 이분 말씀대로 누가 더 계산적인가요? 여자들이 더 계산적이죠. 그리고 뭐 이런 조건도 그렇습니다만은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남자들이 부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짜 역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030 여성들이 가장 눈이 높습니다. 눈이 정말 높아요. 예, 여러분들 댓글을 보겠습니다. 여자분들, 우리 남자들 3천 해 갈 테니까 G 플러스 알파 해와 주세요. 우리 포지션 바꿔서 해보자고요. 정말 이거 만약에 수용한다면, 만약에 여성들이 일하고 좋은 직업 없고 남자는 전업주부 하는 거를 여성들이 만약에 받아들이면 남자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성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본인들도 알아요. 전업주부가 꿀인 걸 알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 일자리 계속 빼들고, 그 일자리라는 게 결국 시집용 스펙 아닙니까? 일부 여성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만두죠. 실제로 끝까지 근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년까지. 그리고 어이가 없다고요? 네, 그 어이 없는 건 지금까지 남자들이 당연하듯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누려왔습니다. 이제는 남자들이 더 이상 응해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이래요. 뭐냐면 지금 어차피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동지론 쪽으로 저는 많이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여성들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구했고
남자들은 과거에 비해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동지론도 많이 가야 되고 여성들도 위의 등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위의 등급을 가야지 너무 많이 위에 가면 안 돼. 그리고 제가 보면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성들 중에 돈을 그래도 좀 모은 여성들 있죠. 돈을 많이 모은 여성들은 의외로 남자들에 대해서 조건이 그 하이퍼가미가 덜합니다. 본인들도 모은 돈이 있고 본인들도 계속적으로 일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같이 벌면 충분하다는 거죠. 뭐 여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벌고 남자가 400 정도 벌면 그리고 또 본인이 또 돈을 모은 게 뭐 1억 이상 되고 남자가 한 2억 되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매칭이 잘 돼. 제가 경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예를 들어서 300을 벌어요. 근데 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런 여자들은 400만 원 받는 남자 안 만납니다. 왜? 본인이 모은 게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꿀 빨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오히려 돈 없는 여성들이 500 이상을 원해요. 근데 500 버는 남자들이 이런 여자를 왜 데려가요? 진짜 얼굴이 이쁘다든가 몸매가 착하다든가 뭔가 확실한 매력을 보이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들이 지금 대규모로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제가 현상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오히려 돈 모았던 여성들은 하이퍼가미가 심하지 않습니다. 동지론도 꽤 많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벌이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남자에 대한 소득을 덜 따지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뭐 대한민국이 이 딱으로 된 거는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586 아버님들이 딸을 너무 공주처럼 키웠고 그리고 인스타, 드라마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눈이 너무 올라갔어요. 아마 대한민국 역대로 지금 최고의 눈높이를 자랑하는 결혼 시장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눈높이가.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설거지, 퐁퐁이, 가스라이팅이 안 먹히니까 남자들 보고 야 같다고 프레임을 씌우네요. 진짜 추적 파악 못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여자가 발작하면 진립니다. 함, 발, 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저처럼 이제 70년대생들, 이제 그 위에 세대분들은 이거를 몰랐죠. 모르고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냥 당연히 남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고 결혼한 이후에도 경제권은 여자한테 맡기고 용돈 받으면서 내무부 장관님을 모시면서 사는 거라고 교육을 받아왔죠.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미디어도 그렇고 근데 막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고 하면 자식만 아니면 이혼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때 이제 그 70년생들이 주로 이제 되게 뭐랄까요. 결혼할 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도권이 여성들이 가진 상태에서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황에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주도권에서 밀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퐁퐁이가 된 거거든요. 그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과거의 형들처럼 선배들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20대와 30대 여성은 물질주의가 가장 심하고 감사지수는 가장 낮으며 신경증, 정서불안은 가장 많았다. 남과 비교하는 경향도 높았다. 대한민국 행복 리포트 중. 이거는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린 거잖아요. 서울대하고 카카오에서 이거를 조사했었던 건데 이게 제가 전에 한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국가들마다 물질주의를 쫓는 나라가 있고 탈물질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선진국으로 가면 탈물질주의로 간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질주의로 간 나라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연구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고도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은 과거에 물질주의였죠. 참 버블 경제일 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지금 탈물질주의로 간 거예요. 지금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도 물론 물질주의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탈물질주의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탈물질주의로 간 나라들은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행복감이. 근데 물질주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를 제일 많이 드는 나라가 부탄이거든요. 부탄 같은 경우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최빈국 중에 빈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지만 전 세계 1등의 만족도,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가 바로 부탄입니다. 탈물질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런 가정이 저는 한번 겪고 이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게 국민들이 어느 시점 되면 깨닫게 될 거라고 봐요. 물론 많은 시간이 뭐 한 세대, 두 세대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나아질 겁니다. 일본도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뭐 사또리 세대가 거의 그거 아닙니까? 득도 세대. 얘네들이 탈물질주의거든요.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초식화, 이제 절식화로 살살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사또리 나올 겁니다. 10년, 20년 뒤면 사또리 나오면 그때는 탈물질주의가 아마 각광을 받을 것 같대요. 하여튼 그래서 이 본질적인 원인을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여성들 중에 결국은 결혼 못하는 여성들 한번 제대로 한번 개고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역사적으로 많은 교훈을 젊은 여성들한테 남겨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후대들한테요.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자들도 인구가 부족한데 결혼 안 할 거면 군대나 보냅시다. 사병으로. 그런데 좀 안 좋은 뉴스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최근에 하여튼 용역을 맡기긴 했어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6월 11일 기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요거 앞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여성 징집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근데 하여튼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군 인력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은 맡겼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가 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예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현역과 동반 훈련을 추진한다. 현역과 함께 땀 흘리는 동반 훈련도 방안을 검토한답니다. 그래서 예비군을 정예화하겠답니다. 예비군 정예화. 와, 진짜 대한민국 남자 독박 징병까지도 열받아 죽겠는데 제대하고 나서도 정예 예비군을 만들어가지고 남자들 골수까지 빼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여성 징집하자니까? 아니 남자들 안 그래도 불쌍하고 지금 여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으면서 취업시장에도 불리한데 그러면 예비군 정예화를 한다면 지금 예비군보다 당연히 훈련하는 일수가 늘지 않을까요? 당연히 늘겠죠. 동반 훈련을 한대. 그럼 옛날처럼 대충 하는 예비군 훈련도 아니고 이제는 진짜 현역하고 같이 빡세게 훈련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도 해도 좀 적당히 하세요. 진짜 대한민국 남자들 이러다가 그냥 폭동 일어납니다. 폭동. 지금 남자들 지금 이제 흑화된 남자들이 많아요. 지금 남자들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건가? 야, 해도 너무하다. 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이제 여성 징집으로 가야 됩니다. 더 이상 남자들 이렇게 괴롭히면요. 진짜 대한민국 남자들 한국 떠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냥 거세해버릴 수도 있어요. 절식화. 나중에 그냥 사또리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나 진짜 걱정이다. 저야 어차피 민방위도 끝나서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젊은 우리 동생들 보면서 안타까운데 무슨 또 예비군 정리야. 이제 진짜 정신 못 차렸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